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공급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게 바로 공급이죠. 자, 이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게 바로 이 공급입니다. 자, 이 저번 시간에 이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번 공급은 생산자들이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라는 용어죠.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번은 판매 능력을 갖추고, 자, 생산자 입장이니까 수요자와는 달리 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이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바로 공급이라고 하죠.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또 이 기간 개념은 우리가 유량 개념이다. 자, 이 기간 개념은 흐를류, 유량, 이 플로우 개념을 의미하는 개념이고, 이 판매 능력을 갖춘다. 자, 판매 능력을 갖춰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양이 바로 유효 공급이죠. 자, 유효, 우리가 공급에 있어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팔고자 하는 이것은 이 사후적 개념이 아니죠.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이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실제 이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 사전적 개념이라는 것을 이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이 사전적 개념을 말합니다. 자, 공급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공급량이라는 것은 생산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하고, 공급 가격은 주어진 공급량 수준에서 이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의 가격을 바로 공급 가격이라고 합니다. 최소의 가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공급에 관련된 일반적인 개념을 우선 살펴봤고요. 자, 공급은, 특히 부동산 공급은 중요한 특징이 있죠. 자, 여러분, 가용 생산 요소, 가용할 수 있는 생산 요소를 확보를 해서 우리는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급은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 꼭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부동산 공급은 공급에서 시간적 갭,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공급은 신규 공급, 자, 신규 공급과 재고 공급으로 나누죠. 자, 신규 공급은 우리가 이 생산자가 신규 부동산을 공급을 하는 거고, 재고 공급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기존의 건물이나 주택 소유자, 자, 이 기존의 이 건물이나 이 주택 소유자, 기존의 건물이나 주택 소유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 공급은 신규 부동산, 재고 공급은 기존의 건물이나 주택인데, 그래서 신규 공급이나 재고 공급과 관련해서 부동산 공급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물이나 주택 소유자도 포함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 이 토지의 공급 배우셨죠? 자, 이 토지의 공급, 토지에 있어서의 공급은 크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공급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인데,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형태가 뜨게 되면은 공급에 있어서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가 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인데 나중에 배우겠죠.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형태를 띠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공급량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물리적 공급은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을 의미하는데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없죠. 이 물리적 공급은 우리가 증가시켜 줄 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시켜 줄 수 없죠. 그래서 이 물리적 공급은 바로 이 부증성의 토지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자, 토지에 있어서의 경제적 공급이죠.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량은 QS로 표현했을 때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을 하죠. 자,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24회는 우하향으로 출제했었죠.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의 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자, 용도의 다양성. 자,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잘 구분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은, 자, 주택의 공급은 두 가지로 또 보면 되겠죠. 단기, 그죠? 우리가 주택 가격과 주택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단기에 주택에 대한 공급량은 고정됐죠. 자, 착공해서 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완공될 때까지 시작하는 오래 걸리니까 단기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 단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이다. 자, 단기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입니다. 자, 이 현재 시점에서의 주택의 양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죠. 그래서 무슨 개념? 우리가 단기는 저량, 스톡 개념이라는 거. 예? 예? 단기는 저량, 스톡 개념을 의미하고요. 장기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가용 생산 요소 QX는 주택 공급량인데 이렇게 우상향하죠. 단기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주택 공급을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죠. 그래서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우리가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우상향하는 곡선인데 우상향할 때 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주택 공급이 늘어나니까 기간 개념이 들어가는 장기는 우리가 유량 개념이다. 장기는 유량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 단기, 장기 염두에 두시고 이 저량 개념도 단기에 나타나고 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56페이지 보시면은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 곡선이 나오는데, 자, 단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우리는 착공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지만 장기로 가면은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우리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하락하죠.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완만한 형태를 띠게 된다.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하고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다. 시험에 또 우리가 20회,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최근에 보시면은 자, 20회, 우리가 4회, 이번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우리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공급의 법칙과 공급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의 법칙을 보면은 자, 이 수요는 또 수요의 법칙이 있듯이 이 공급도 공급의 법칙이 있죠. 자,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일정 불변.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단지 가격만 변하는 거죠. 자, 가격이 오르면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팔려고 시장의 공급량을 늘리겠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겠죠.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변동 방향을 봤더니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죠.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우리는 플러스라고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 플러스, 양의 관계 또는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양의 관계. 자, 수요에 있어서의 법칙은 음의 관계고 공급의 법칙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공급의 법칙을 우리가 직교 평면 좌표 상에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바로 공급 곡선이죠. 공급량을 QS로 배운다면은 자, 여러분이 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상당히 자, 아파트에 있어서의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P0로서 낮을 때는 분양 가격이 낮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량도 Q0다. 이 점 A점입니다. 근데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서 평당 1,300만 원 올랐다. P1이다. 올랐더니 우리는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공급량이 늘어났죠. 이 점을 B점이다. 그러면 A, B 두 점을 연결하면은 공급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이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우상향한다.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 개별 우리가 기업의 공급 곡선을 보면은 자, A 기업의 공급 곡선. 자, B 기업의 공급 곡선. 그러면 또 이 시장에서의 공급 곡선을 우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가 A 기업의 가격이 상당히 낮다. 자, 이 가격이 상당히 낮을 때 P0일 때 우리가 A 기업은 하나를 생산하고 B 기업은 두 개를 생산하면 시장에서는 세 개를 생산을 하겠죠. 자, 이때 이 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올랐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량도 늘어나죠. 그래서 한 개에서 공급량이 우리가 이렇게 4개가 되겠다. 여기는 우리가 공급량이 이제 5개가 이제 되는 거죠. 한 개에서 이제 4개로 늘고 이건 2개에서 5개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자,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것은 우리가 A 기업의 공급 곡선, 공급은 S로 표현하죠. 이거는 B 기업의 공급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우리가 가격이 P0일 때는 3개를 생산했는데 가격이 P1일 때는 9개죠. P1일 때는 이렇게 9개가 되겠죠. 자, 이 두 점을 연결하면은 시장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나오죠. 자,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에 비해서 시장 공급 곡선은 완만하죠. 즉 시장 공급 곡선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다. 왜? 개별 기업의 공급량을 수평으로 합계한 것이 시장 공급량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우리가 공급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공급량의 변화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의 변화 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또 자주 또 우리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험에 하여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공부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급량의 변화는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 또는 고정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단지 우리가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하죠. 자, 이 가격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자, 가격이 변할 때 이 공급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하는 거죠. 자,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공급량의 변화다. 자, 가격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고 이 상에서 이동할 때 이 상이 나오면은 공급량의 변화다. 자, 이 그림에서 아파트 가격이 P0에서 P1으로 분양 가격이 오르면 이 A점이 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량의 변화다. 자, 공급이 변하는 이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은 불변이라는 얘기죠. 자,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거죠. 자,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이것을 가끔 우리가 시험 지문에 보면은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도 또 지문에 출제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공급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자, 이 공급의 변화를 보면은 이 가격, 공급량이 주어졌죠. 가격, 공급량인데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가격은 변화가 없죠. P0에서 이때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이 Q0가 바로 공급량입니다. 자,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어떤 요인에서 우리는 공급량이 동일 가격 순에서 증가할 수 있고 또 동일 가격 순에서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는데 자, 동일 가격 순에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증가라고 하고 동일한 가격 순에서 공급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감소라고 하죠. 자, 이 공급의 증가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공급의 증가의 요인이 아닌 걸 물었죠. 즉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물었습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공급의 감소가 됩니다. 자, 우선은 또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어떤 요인들이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느냐 이 얘기죠. 대표적인 게 기술입니다. 기술. 자, 기술 혁신에 따라 기술 진보가 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기술 진보가 되면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가 됩니다. 기술. 자, 이 생산 또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이죠. 자,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 예를 들면은 노동에 대한 가격인 임금 뭐 이런 건데 이 생산 이 요소의 가격은 결국은 뭐가 돼요? 이 생산비가 됩니다. 그럼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생산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오른다는 얘기죠. 생산비가 상승하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죠. 공급의 감소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많아지죠. 예? 그래서 공급의 증가가 됩니다.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생산비다. 기억해 두시고 또 건축 자재인 우리가 철근이라든지 이 시멘트, 이 철근이나 시멘트와 같은 건축
우리가 자재에 있어서의 가격이 우리가 하락, 여기 한 3번 출제했었죠. 하락을 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 요인이고, 건축 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죠. 공급의 감소 요인이죠. 자, 규제를 강화하면은 우리가 공급이, 우리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공급이 감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은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공급이 증가하죠. 규제. 자,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보조해준 금액만큼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되죠. 자, 세금. 자, 세금을 중과하면은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법인세를 인상한다든지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 수익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면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죠. 이 세금이 또 영향을 주고, 우리가 건설 자금, 이 건설 우리 자금 조달 금리. 자, 이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우리가 오르면은 생산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떨어지죠. 공급이 감소하고,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은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이 증가를 하겠죠. 자, 이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어떠한가? 요걸 보는 거죠. 건설 자금 조달 금리. 자, 그리고 또 공급자들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죠. 자, 공급자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예상. 자,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로 인해서 분양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 공급이 줄어들죠. 왜? 오른다면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점 공급은 감소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의 공급에 영향을 주죠. 자, 그리고 공급자의 수, 공급자의 수, 매도자의 수라든지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자, 기업 목표가 변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기업 목표에 있어서의 변화. 자, 여러분 기업의 고전적인 목표는 이윤 극대화잖아요. 자, 이윤 극대화가 뭘로? 생산량 극대화로 목표가 변하면은 생산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서 공급의 증가가 되죠. 자, 그리고 또 대체재,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화. 자, 대체재, 보완제의 가격인데, 여러분이 이 공급에서 대체재나 보완제 가격을 공부할 때는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 자, 예를 들어서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디서 따져야죠? 오피스텔 시장에서 따져야 되겠죠. 자, 그럼 오피스텔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 시장에서, 자, 오피스텔 가격, 공급량 주어지면 공급 곡선이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자, 공급 곡선이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죠. 오피스텔 가격 P0는 변화가 없을 때 공급량은 Q0만큼 되고 있습니다. 자,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은 오피스텔 가격은 시장에서 P0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 건설 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른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주고 아파트 공급은 줄이겠죠. 싸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공급량이 동일 가격 순에서 증가하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대체재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재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은 이 어떻게 돼요? 수요에서 나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공급에서 나오면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전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공급에 있어서의 변화 요인 우리가 또 출제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비자들에 있어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생산자의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죠. 그럼 수요와 공급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 그리고 가격의 변동 관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수요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수요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급에 관련된 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9페이지에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자,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공급의 증가입니다. 공급의 증가 요인이 아닌 거죠. 주택 건설 업체의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가 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구매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의 감소고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르는 원가 절감하면은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우리가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공급에 있어서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확인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 탄력성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 탄력성은 이 물리학의 탄력성의 개념을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경제학에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력성이라는 용어 많이 사용을 하죠. 탄력성은 자극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자극을 주었을 때 그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 자극을 주었을 때 그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게 탄력성인데, 자, 여러분 자극을 주었습니다. 자극을 주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면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자극을 주었는데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탄력적,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이 자극에 예를 들어서 자극을 가격, 경제 이론에서 가격이라고 하고 반응을 우리 수요량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자극인 가격이죠. 그럼 가격이 변했을 때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의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제이론에 도입을 합니다. 탄력성의 개념을 경제이론에 도입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탄력성은 이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가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개념을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이 수요의 가격, 소득, 교차 탄력성 요 수식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 내용에서 또 매년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요 공급이론 다시 한번 중요 부분을 반복 연습을 좀 하시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